아침 산책 나왔습니다. 이것은 벚꽃인가요? 벚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봄철이어서 아주 환하게 봄꽃이 피어 있는 우리 동네 아침 산책 와서 잠깐 역사 이야기 조금 하고 가려고 한 장면 커트 찍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는 저 건너편에 가서 바닷가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1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한민족의 위대함을 동쪽으로 간 한국 민족들, 또 남쪽으로 간 우리 민족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일본 역사가 얼마나 이 관제 역사였는지, 조작된 역사. 근데 역사는요, 조작한다고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형이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것이 후대의 사람들의 일이죠. 이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도가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본 역사에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라고 이제 고대사를 기술을 하고 교과서를 쓰고 그걸 가르치고 하면서도 의문에 쌓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천황제도, 특히 그 초기의 천황들이 실제로 존재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그걸 이제 다시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특히 기원 후 1000년대까지, 그러니까 막부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역사는 결국은 한반도 백제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지배자들도 우리 민족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거죠. 오늘 소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소가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일본 역사를 하나의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미의 난이라고 하는 테이비노란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500년대에 일어나는데, 그때 중심에 이제 소가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가문이 자신들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백제 사람들이에요. 그 소가라는 사람을 이제 이 가문을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언제냐면 백제가 19대 왕, 20대 왕이 비유왕인데 그 직전의 왕이 누구냐면 구이신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도 잘 모르죠. 구이신 왕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들여다 보니까 아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거기에서 이제 소가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백제 성씨 중에 9대 성씨, 7대 성씨 중에 이제 목씨가 있어요. 목씨. 그래서 원래 이름은 목만치입니다. 목만지, 만지,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목씨 중에서. 그러니까 그 조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미 재정 담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일본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 가문이 멸절당할 때 이제 그 재정 담당이었던 누구누구가 이제 살해당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일본서기에. 어쨌든 이 몫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미 그 당시가 그러면 백제가 그 담로 제도를 통해서 이 백제 한반도 영역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동해안과 남해안, 동쪽 지역을 많이 지배를 했고 또 일본 열도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였는데 이제 재정 담당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이미 그때부터 소씨, 그러니까 목만지라고 하는 인물이 재정 담당이었는데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일본에 있었던 백제의 또 다른 왕, 그때 왕의 이름을 이제 나중에 이제 소급해서 이제 글을 지을 때, 고집기라는 책을 지을 때 그때 왕을 대략 누구라고 보냐면 유략 텐노라고 보는데, 뭐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그 당시에 지배하는 왕이 이제 일본에 있었던 거죠. 왕의 이름은 이제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백제에 있었던 왕이 이 목만지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디로? 일본 땅으로, 외의 땅으로. 그 외의 땅에 쫓겨난 이 목만지가, 그러니까 이제 백제에서 재정 무슨 뭐가 있었겠죠. 이제 국가 재정에 손을 대어서 이제 착복을 했든지 어쨌든 발각이 되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외의 땅에 와서 도 그냥 평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의 땅에 있는 백제 조정에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그 가문은 평생 이 재정 담당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본 조정에 들어가서 외 땅에 있었던 백제 조정에 들어가서 이제 또 이제 자리를 하나 꿰차고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이제 재정 담당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다음 때 백제 왕은 비유왕이에요. 비유왕은 대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비류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왕은 아들이 서너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유왕 다음에 아들이 바로 그 계로왕이에요. 475년에 한성에서, 아차산성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면서 수도가 웅진성으로 천도될 때 웅진으로 옮겨간 이가 문주왕인데, 문주왕도 계로왕의 동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죠. 비유왕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곤지예요. 곤지왕이라고 하는, 곤지라는 인물이 이미 계로왕 죽기 10여 년 전에, 10수년 전에 일본 땅으로 파견이 돼요. 일본을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비유왕에게는 아들이 서너 명이 있었는데 다 그 한 자리씩 높은 왕직을 다 담당을 했던 그런 우수한 그 DNA가 있는 가문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로 이 목만지를 쫓아냈던 고이신 왕이다, 구이신 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목만지가 이게 일본 땅에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민 가면은 이름 바꾸잖아요. 그래서 소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가문 이름을. 그래서 이 소가라, 일본에 가면 큐슈에는 아소가 있죠. 화산 분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가라는 가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조정이 야마토 시대를 들어가니까 어디로 가냐면 오사카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오사카, 지금의 카시와라, 지금의 나라 밑에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 소가씨가 맹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소가노 이나메라는 인물이에요. 소가노 이나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역사에 남는 인물은 소가노 우마코하고 그 손자뻘에 해당되는 소가노 이루카거든요. 결국 소가노 이루카 때 이제 그 을사의 변이라고 하는 645년에 궁 안에서 이제 목이 날아가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소가씨는 멸절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후손은 아직도 일본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소가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일본에 간 목씨가 이름을 이제 성씨를 바꾸어서 소가씨로 바꾸고 조정에 들어가서 이제 재정 담당을 맡고 있다가 너무 재정의 횡포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천황가에서도, 왕가에서도 이제 그를 축출해내는 작업을 한 게 바로 을사의 변이거든요. 645년에. 그러면서 이제 약 100여 년간의 영화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역사 속으로 들어간 가문이 바로 소가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입시철에 그거 꼭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상은 백제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소가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소한 일본 역사에서 일본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 왕가에서 등장하거나 주요 인물들, 특히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또는 기술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백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냐면 AD 한 1000년까지는 백제 사람들이 직할 통치하는 그런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의 절반은 지금 2000년대니까 1000년까지는 백제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그만큼 해외 경영을 이미 그 당시에 철저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백제인들이 있었고, 그 백제인들은 우리들의 조상인데 그들은 저 위쪽에 만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물론 이제 원초적인 발원은 서쪽에서 왔죠. 그렇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고조선이네, 그다음에 고구려네 이런 나라들을 만들게 되는, 부여를 만들게 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직조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조상들의 그 우수성,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가 가문을 잠시 들여다보면서 그 소가 가문도 우리 조상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뉴욕입니다.